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썰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좋은 주제인 것 같아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공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좀, 나름, 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뭐, 근시안적인 마인드도 있고, 뭐, 내로남불도 있고, 프로 남탄러들 많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거 말고도 하나 더 있어. 어떤 뭐 문화나 아니면 뭐 직업이나 뭐 다른 거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좋은 것만 보고 생각을 해. 예. 좋은 거 하나만 보고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문화, 뭐 나라, 뭐 직업, 지역을 따질 때 그 분야에 너무 좋은 것만 봅니다. 좋은 거. 장점만을 보고 판단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뭐 잘 사는 나라 있죠. 아까 스위스도 잘 사는 나라죠. 미국도 잘 사는 나라야. 근데 좋은 것만 있을까요? 좋은 것만? 어떻게 좋은 것만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왜 좋은 것만 생각을 해요? 얘기하면? 무조건 좋은 것만 보려고 그래. 나 오히려 단점 보고 나서 좋은 걸 보고 나서 그래도 괜찮다 하면 뭐 이민을 가든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서울 얘기할 때도 지방사람 서울 하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해. 솔직히 단점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산소끼리는 단점 훨씬 더 많지 않나? 한 그런 거 생각해봐야 돼. 그 단점이 많아도 장점으로 그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돼. 상쇄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것만 생각해. 서울 가냐? 인프라 좋아서. 사람 많으니까. 놀 데 많으니까. 안 좋은 거 얘기하면 얘기를 못해. 뭐 공무원 시험 보라고 하면 너 공무원 시험 왜 보냐? 공무원 시험 왜 준비해? 안 잘리잖아요. 안 잘리잖아. 고용 보장되지. 호봉지라서 월급 따박따박 올라가지. 연금 나오지. 그럼 안 좋은 거 얘기해봐. 얘기를 못해. 이거 내가 공무원 학원 갔을 때도 공무원 왜 준비하냐 하면 다 이런 얘기하고 안 좋은 거 얘기해보면 안 좋은 거 얘기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내가 봤을 때 좀 고집병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좀 나쁜 것 같아. 아까 뭐 외국 같은 나라 얘기할 때도 미국 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좋아? 뭐가 좋습니까? 해외 가면 무조건 좋아?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좀 방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 어떤 것이든 장점만 있는 것은 없어요. 절대 없어. 난 솔직히 그 말 드리고 싶네. 지방에서 어떻게 서울에 입성하신 분들 장점만 있습니까? 장점만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아무리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단점이 훨씬 더 많지 않나? 솔직히 단점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장점 한 4-5개 있고 단점은 10개 될 것 같은데. 딴 나라 가도 장점이 있겠지만 단점도 있어. 무시 못하는 단점도 있어요. 직업도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공무원도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장점만 보려고 하고 왜 좋은 것만 보려고 합니까? 나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 그래 놓고 막상 가서 헛짓거리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좀 그런 거야. 사기를 당하는 것도 이 맥락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사기 공화국이고 이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도
여기에 기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사기 얘기를 왜 꺼내냐면, 이 사기라는 것도 대부분 어떤 거냐면, 사기꾼들이 대부분 겉으로 자기가 성공했다, 잘났다는 것을 뭔가 보여야 되거든.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명품 차고, 비싼 음식 먹고, 비싼 술 먹고, 비싼 차 운전하고 해야 되거든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요즘에 신중 사기 같은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뭐 부동산은 이제 성공했던 사업가 이런 컨셉으로 투자 모집해가지고 빤스런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 안타까운 게 매번 당하고 사는 것 같아. 매번 껍데기가 좋아 보이면 그냥 그대로 믿는 것 같아요. 좋은 것만 보니까. 겉으로 좋아 보이면, 그러니까 겉으로 멀쩡하면 속도 멀쩡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지. 겉만 멀쩡하고 속은 빈 깡통이거나 썩어 문드러진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점점 더 많아지죠. 근데 왜 당하고 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겁니까? 음. 오히려 겉으로 좋기 때문에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겉으로 멀쩡하기 때문에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멀쩡하면 속도 멀쩡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았잖아. 사기꾼들의 공통점은 겉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멀쩡하다는 거야.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그걸 의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야. 나 한국 사람들이 답답한 게 그런 거야. 너무 좋은 거만 보여. 너무 어떤 걸 내가 찾아야 돼. 좋은 거만 보다 보니까 뽕이 차고, 뽕이 차다 보니까 거기 미쳐 있는 거예요. 예. 네. 뭔가 대세다 좋다고 하면 다 좋은 줄 알고. 어떻게 투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 투기 같은 것도 이게 뭐 개발자 좋다 하면 무조건 좋은 거만 보잖아. 단점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 좋은 거 하나만 보고 왔다가 하나만 그 뽕에 취해서 보고 왔다가 후회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하다 못해 매일같이 벌어져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도 그렇잖아. 부동산도 여기 개발했는데 무조건 오른다. 호재다. 안 사면 후회된다 해가지고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있는 건데 다 들어가지고 왔잖아. 어떻게 됐어요 지금? 뉴스에 그 빅스텝 뉴스에 굉장히 긴장을 타고 있잖아요. 항상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사람이 장점만 봐. 좋은 거 봅니까? 단점도 봐야죠. 위험 요소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뭐 서울을 가는 건 좋은데 가더라도 거기 가서 생활하게 되면 단점들, 좀 힘든 것들을 생각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갔다가 오히려 좀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단 말이야.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 세상에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문화적으로.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어요. 나쁜 게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장점보다 단점 먼저 파악하고, 그 단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장점도 보고 나서 이 장점이 좀 있더라도 내 스스로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하고 장점이 내가 무시 못할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면 가는 거죠. 하는 거고. 장사 같은 것도 그렇잖아. 장사 같은 것도 뭐 돈 많이 번다고 하면 뛰어든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 나 그냥 직장 때려치우고 장사나 할까? 어? 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자영업 망하는 이유도 그런 거야. 장사 왜 합니까? 돈 많이 버니까. 다른 이유 없어. 돈 많이 버니까. 근데 돈이 공짜로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데 몇 개 되지 않고 상당수는 월급쟁이보다 못하지보다 허다하고 대다수가 뭐 빚쟁이, 예, 담보대출로 연명하고 있고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나오잖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20대 나이에 람보르기니 몰고 워리천 찍는
젊은 사장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있겠지 있는데 그런 게 한 100군데 수백 군데 중에 한 개겠죠. 근데 유튜브 같은 게 문제가 뭐냐, 유튜브가 좀 단점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이 시야를 좁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 현실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잖아요. 잘 되고 하는 데는.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게 그런 영상들 잘 된 사람들만 다 모아서 알고리즘으로 맞춤형식으로 보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제 유튜버 보면 막 그런 느낌 들어. 아, 저렇게 돈 쉽게 버는 방법인데 왜 못할까? 현실에서 안 되니까. 현실하고는 다르니까. 아니면 거기서 뭔가 좀 MSG 치다 보니까. 예. 맞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뭐 택배기사 같은 거 그래. 택배기사 같은 것도 택배기사 왜 하는지 아세요? 500 찍으니까. 예. 이것도 왜 500 찍는지 아세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택배기사들 연봉 같은 거 나온단 말이야. 그거 보고 야, 뭐하러 회사 다녀? 탑차 하나 뽑아가지고 500 찍어야지. 찍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안 하냐고. 일하면서 힘든 거 생각 안 하냐고. 안 그래요? 택배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택배 건당 이렇게 내가 직접 발품 빨아가지고 끼워가지고 돈을 만드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내 몸을 노동력을 써가지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100%. 그 제 방송에 물건원 대표님 아시죠? 그분이 현직 택배 기사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대부분 돈 보고 온대요. 월 한 500 찍는다고 해서 왔습니다. 혹시 택배 일 뭐 힘들고 하는 건 좀 알고 계신가요? 전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한 19분 간대요. 힘들어서 간대. 네. 택배 일 힘들거든. 어느 정도 도 같은 사람도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제 방송에 우리 물건동 택배님이 그분은 롯데 택배인데 CJ랑 또 타 택배사는 다른 게 뭐냐면 CJ는 힐소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죠? 힐소타라고 해가지고 그 컨베어 벨트를 가면 그 밑에 그 레이 밑에 있잖아요. 힐소타라고 해가지고 그 바코드 읽는 게 있어요. 원격으로 읽는데 그게 바코드 읽으면서 이제 각종 섹터별로 이렇게 토스를 해줘. 방향이 척척척척 바뀌면서 유튜브에 이제 힐소타라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오전에 아침에 와가지고 물리 작업해야 되거든요. 이제 까대기라고 하죠. 힐스토 이제 CJ는 그냥 힐스토가 있어 다행인데 다른 택배 회사들은 일일이 자기가 손으로 들어서 확인하고 옮겨야 돼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택배 처음 알아오신 분들이 이 까대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차에 실어가지고 실은 걸로 그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까대기가 다 있거든요. 까대기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매일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거 모르고 왔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그거 까대기라도 그만두고 아니면 이제 내가 택배 내가 받은 이제 지역 같은 거 이제 실어가지고 갔는데 길이 모르잖아. 어딘지 모르잖아. 그리고 보통은 초인 택배 기사들이 그만둔 이유가 대부분 안 좋은 지역을 할당받아요. 왜냐하면 좋은 지역은 이미 택배 고객물이 다 먹었어. 그래서 설령 지금 택배 기사로 이제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말 안 좋은 지역. 안 좋은 지역이란 뭐냐? 언덕이 많고 아파트보다는 이제 구축 빌라나 좀 달동네 같은데 언덕 경사가 많고 엘베가 없는 곳 이런 곳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돼요. 길도 잘 모르고 집 구조도 모르고 언덕도 많고 그러면 처음 한 사람 어떻게 됐어요? 안 끝나요. 밤 10시 넘도록 안 끝나. 찾다가 헤매가지고. 예. 그래서 익숙해지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몸을 무리하게 쓰니까 몸도 안 좋아지지. 몸을 빡세겠다고 내 쉬는 것도 아니고 내일 또 나와가지고 아침 일찍 나가 까대기 해야 되고 또 차에 실어가지고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대다수가 이제 돈만 보고 오신 분들 다 그만둔대요. 돈만 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야. 뭐 문화든 나라든 직업이든 지역이든 간에 어떤 특정 하나의 장점 하나만 보고 다른 단점은 일체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덤벼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영업도 뭐 어떤 메뉴 하니까 누구 한 1,500 번다고 하는데 하고 했다가 직장 그만두고 했다가 번호도 다 까먹고 빚만 잔뜩 져가지고 개인회생 절차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서울은 엄청 많아, 소장님. 지방하고 서울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지방은 망해도
막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은데 서울은 망하면 진짜 골로 가요. 코로나 때 그랬었잖아. 왜냐면 서울은 그 창업 비용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엄청 많이 들고,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뭐 권리금, 임대료 이런 거 다 있다 보니까 서울은 권리금도 막 억 단위 넘어가니까. 어. 그리고 폐업하는 거 쉽지 않고, 폐업해도 막 그런 데 있단 말이에요. 원상복구 시켜달라 해가지고 그 전에 인터넷 해놨던 거 이제 다 뜯고 해가지고 그 돈도 내야 되고. 예. 이게 웃긴 게 폐업을 해도 그냥 바로 폐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폐업해도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 돼. 예, 들어와야 되고 들어올 때까지 다 폐업 못하는 거. 그리고 폐업한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이거 자기들이 니들이 이거 세팅해놨으니까 다 치우고 가라.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라. 그러니까 그럼 업체 불러가지고 또 다 치워야 돼. 그 돈도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망하는 데는 굉장히 많고 뭐 잘 된 데 있긴 하겠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좋은 거 하나만 보고 돈 많이 번다, 사익이 좋다, 어, 그거 하나만 보고 보지 마시고 단점도 확인하시고. 분명히 단점이 있어. 단점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장점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고 뭐 장점이 메리트 있으면 하는 겁니다. 뭐든지 있잖아요. 뭐 하나에 혹해 가지고 하면 다 안 됩니다. 후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시고 잘 알아보시고 장점 단점 다 파악해 보시고 실행에 옮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